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은 평소와 같이 밝아오고 출근길의 풍경도 어제와 다르지 않으며 거울 속의 얼굴도 분명히 자신의 얼굴인데 어딘가 깊은 곳에서 누군가 조용히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인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나인가? 그 질문은 한 번 들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돌아옵니다. 회의 중에, 식탁에서, 잠들기 직전,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고 그 질문이 돌아올 때마다 대답할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피로는 일에서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나이에서 오는 피로도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실패에서 오는 피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정해진 역할에 맞추어, 정해진 기대에 맞추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 찾아오는 피로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집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런 감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텅 비게 들리고 회의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멀게 느껴지며 사회적인 미소가 무서울 만큼 투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미소 너머가 보이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상태를 무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위기도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한 어떤 것의 신호입니다. 영혼이 사회적 자아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 그것은 짐입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만약 이 문장들을 듣는 동안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다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름을 붙여보지 못한 그 감정에 대해 단 한 문장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용이 개성화라고 부른 그 여정은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한 한마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임무 하나를 부여받습니다. 사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자식, 든든한 남편, 헌신적인 어머니, 믿을 만한 직원, 존경받을 만한 상사, 친절한 이웃. 융은 이 외피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가면과 얼굴이 서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역할이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러다 어느 날 가면은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적절한 말을 하고 적절한 순간에 웃고 맡은 책임을 정확히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이상 그것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앉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동료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봅니다. 상사의 자신감 아래 숨겨진 두려움을 봅니다. 침묵의 저녁 식탁 너머에 있는 배우자의 눈 속 공허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마저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의 바깥쪽에 서서 누군가 대신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식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은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년의 어느 시점에 그것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감각을 통해서. 이 감각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열리면 닫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닫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가면 안쪽의 공간은 더 좁아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가면을 더 두껍게 만들수록 그 안의 사람은 더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계에서 일에 더 깊이 몰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책임을 떠맡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들의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합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종교에 빠지거나 운동에 미치거나 술에 무너집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 시선을 어떻게든 다시 잠들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한번 깨어난 것은 다시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융의 통찰 가운데 가장 가혹한 통찰입니다. 다만 잠시 가라앉을 뿐, 그 가라앉음의 시간 동안 가라앉은 것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마흔의 답답함은 쉰의 공허로 돌아옵니다. 쉰의 공허는 예순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는 어쩔 셈이냐? 남은 시간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상 기록을 보면 꿰뚫어보는 능력은 대개 자신의 페르소나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자기 가면이 헐거워질 때 다른 사람의 가면도 함께 투명해집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회는, 특히 암묵적인 합의 위에서 작동하는 사회는 너무 분명히 보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티에서 사람들은 한 남자가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기로 묵묵히 합의합니다. 어떤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어머니의 오래된 상처를 보지 않기로 묵묵히 합의합니다. 20년이 넘은 부부 사이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조용히 벌어진 거리를 보지 않기로 묵묵히 합의합니다. 보는 사람은 이 합의를 일부러 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합의의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집단의 반응은 거의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드러난 것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비춘 거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이름 붙이지 못하는 감각입니다.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멀어지는 느낌. 무엇을 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자리에서 점점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채로,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도 자신도 한동안은 결코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시선을 다시 닫으려 합니다. 술자리에 더 자주 가고 더 크게 웃고 더 가벼운 대화에 자기를 던집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흐리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의 윤곽도 다시 흐려질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희망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의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융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길 모두 무언가 끝나지 않은 일을 끌고 간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일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보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안의 무엇도 똑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슬픔, 부모의 기대를 위해 포기했던 어떤 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둔 어떤 갈망, 그것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그리고 점점 또렷하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그는 매우 정확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융의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잘라내야 했던 모든 부분입니다. 살아갈 권리를 거부당한 모든 부분입니다. 삼켜진 분노, 이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된 욕망, 나약함으로 치부된 슬픔, 허황된 것으로 무시된 꿈. 인생의 전반부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분은 선택하고 어떤 부분은 버립니다. 그것이 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면 그렇게 버려졌던 부분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부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다른 곳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거슬립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까닭없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보통 자기 자신이 인정한 적이 없는 어떤 부분이 그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불편한 것은 자기 안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라고. 나약함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대개 오래전부터 자기 안의 나약함을 억눌러 온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경멸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에게 오랫동안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오래 자기를 희생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관찰은 처음 들으면 불쾌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부인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관찰의 정확성이 천천히 자기 안에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미지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음 안에 미세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안에 들리지 않은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 안에 자신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안도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그 위에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 토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은 거의 견딜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던집니다. 가족 안의 누군가에게, 직장 안의 누군가에게, 사회의 어떤 집단에게, 자기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화가 나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잘못된 것 같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융은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자기 그림자에 의해 끌려다닌다고.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면서 문을 여는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정성껏 지어온 이미지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기 안에 옹졸함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한 그것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적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이 된 것은 비로소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 됩니다. 융이 이 과정을 견뎌낸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거슬릴 때 자기 안에 무엇이 거기서 비쳐 보이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그림자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거울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그 현상의 본질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기 전까지 한 사람은 옳게 살아왔습니다. 옳은 기대에 맞추어, 옳은 일정에 맞추어, 옳은 순서에 따라. 그런데 그 문 너머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옳은 것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것이었는가? 많은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학력은 부모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직업은 시대의 흐름이 자기에게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20살에 자기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살의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취는 자기가 직접 세운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측정된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대부분은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번도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은 선택들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중년의 공허는 인생에 무엇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그리고 영혼이 융이 자기라고 부른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20, 30년을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기대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안의 어떤 부분이 더 이상 침묵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의 첫 번째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림자처럼 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운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안에 있는 진실이 비로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부름은 거대한 사건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갑자기 알 수 없게 되는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모두가 떠난 집의 정적 속에서 자신이 지난 명절에 했던 똑같은 말과 똑같은 미소를 떠올리며 그 안에 자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그저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운동을 시작하면,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상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누군가 보낸 메시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지는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집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묘하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어떤 자리가 더 이상 자기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종류의 침묵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융이 묘사한 페르소나의 무너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에 하나의 환상, 한 번에 하나의 기대, 한 번에 하나의 거짓 자기.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의지했던 정의들이, 한때 자기를 설명해 주었던 단어들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새 단어를 찾기 전까지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상태가 이전 단계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이전의 외로움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새로운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외로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융은 매우 조용하게, 매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외로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없다고, 익숙한 자기와 헤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없다고 여기까지 오면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그 외로움은 파티의 어떤 언어로도, 회의실의 어떤 언어로도, 옛 친구들의 어떤 언어로도 닿을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본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자기 페르소나를 본 사람, 주변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본 사람,
인생이 굴러가게 만드는 암묵적인 합의들을 본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보지 않은 척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융은 이 외로움이 병의 증상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대가입니다. 깨어있을수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 위해 페르소나가 필요한 단계에 있고, 그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재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가면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약속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거리는 한쪽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이 인생의 다른 단계에 있어서 생기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느끼는 쪽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거리를 만든 것이 자기 잘못 같습니다. 더 가볍게 굴어야 할까? 더 예전의 자기처럼 굴어야 할까? 더 그들의 언어를 써야 할까? 그러나 한번 깨어난 자기는 다시 그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쓰는 척할 수는 있지만 쓴 자기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자기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가장 멀리 있다는 느낌. 가족 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자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배우자가, 자기 부모가 모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들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깨어난 새 부분까지는 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 외로움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시도가 실패합니다. 듣는 쪽에서 그 단계를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닿지 않습니다. 듣는 쪽은 위로하려 합니다. 충고하려 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쪽이 필요한 것은 위로도 충고도 활동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단계라는 것을 알아주는 한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을 안에 둡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처음에는 더 큰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깊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떤 종류의 진실은 본래 말로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 어떤 종류의 변화는 본래 혼자서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만남은 외부의 누군가와의 만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사실. 융은 이것을 어떤 식의 위로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로서 적었습니다. 어떤 길은 다른 사람이 함께 걸어줄 수 없다. 그 길의 외로움은 길의 일부다. 융은 이 외로움을 위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단계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것을 단축하려고 가면을 다시 쓰는 일은 결국 그 길을 더 길게 만들 뿐입니다. 융은 매우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 위로를 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조용한 한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1000번의 시끄러운 대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가혹하게 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융은 관계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의 관계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1000번 만나도 자기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한밤을 진정으로 마주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한 걸음 자랍니다. 1000번의 시끄러운 대화가 마음을 흩뜨려 놓는 동안 한 번의 조용한 자기 대화가
마음의 어떤 부분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듭니다. 그것이 융이 말한 그 작은 위로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융은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와 인생의 후반부.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절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임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적 자아에 속합니다. 짓는 일, 얻는 일, 가지는 일, 증명하는 일, 자리를 잡는 일. 인생의 후반부는 영혼에 속합니다. 푸는 일, 마주하는 일, 통합하는 일, 되어가는 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 이것은 매우 적은 문화가 인간에게 미리 알려주는 전환입니다. 특히 성취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르는 법은 배우지만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서 멈춥니다. 내려올 줄도 모르고 다른 벽으로 옮길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거기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인생의 후반부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옳은지 알 수 없게 된 상태로 융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여정입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가는 여정. 한때 바깥의 성공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살펴봐야 할 재료가 됩니다. 한때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역할이 이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할 층이 됩니다. 한때 확고했던 모든 대답이 이제는 열린 질문이 됩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곳을 향한 진행입니다. 다만 그 진행의 방향이 사회가 알아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의욕을 잃은 것처럼, 동력을 잃은 것처럼, 야망을 잃은 것처럼. 그러나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성화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를 포함해서 사라진 부분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부분 모두를 포함해서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또 다른 페르소나를 짓는 일이 됩니다. 더 영적인 자기, 더 깨어있는 자기, 더 지혜로운 자기. 그건 역시 가면입니다. 다만 이전 가면보다 미묘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입니다. 융은 이것에 대해 매우 정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르소나는 평범한 사회적 페르소나보다 훨씬 더 알아채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더 진실해지는 일입니다. 자기 안에 아름다운 것을 더 깊이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 안의 옹졸함, 비겁함, 질투, 미움, 모순을 함께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 안에서만 그것들은 더 이상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자기를 조종할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안에서만 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전체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절반의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서. 이것은 결코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융은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유일한 여정이라고, 이것만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미처 살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여정이라고.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 대해 잘못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고 흐릿하고 여러 번 길을 잃고 여러 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에는 매우 분명히 자기 자신과 만난 것 같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어떤 주에는 자기 그림자의 어떤 부분을 본 것 같다가 그 다음 달에 그것이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해에는 깊은 평화에 도달한 것 같다가 다음 해에 더 깊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융은 이것이 후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여정의 본래 모습이라고, 직선이 아니라 나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것,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자신에 가까워지는 것.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서, 자기가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같은 패턴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통합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그림자가 다른 깊이에서 다시 만나집니다. 같은 질문이 다른 단계에서 다시 던져집니다. 같은 진실이 다른 무게로 다시 도달합니다. 융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도착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주함의 문제라고. 그리고 융이 이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중년의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충고가 함께 따라오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질문, 며칠을, 몇 달을, 어떤 때는 몇 해를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너 자신의 어떤 부분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가?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의 기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책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가? 그 부분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기다리면서.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잠시 멈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융의 임상 기록에 따르면 그 질문이 던져진 뒤 며칠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 어딘가에서 한 가지 그림 혹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어떤 악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가지 않은 어떤 도시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택하지 않은 어떤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안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어떤 종류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 번도 인정해 본 적 없는 어떤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부분이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갑자기 살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도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업은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풀어줍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안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던 그 부분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안에 살아있는 채로, 그러나 더 이상 자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 채로. 이것이 융이 본 인생의 후반부의 핵심에 있는 작업입니다. 사라진 부분과 사라진 적 없는 부분 사이의 화해,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와 한 사람이 누구였을 수도 있었는가 사이의 화해, 그리고 이 화해는 누구도 한 사람을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영상도, 어떤 책도, 가장 뛰어난 어떤 분석가도 한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 중년은 어떤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할 어떤 대화의 시작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과 사라진 적 없는 부분 사이의 대화. 사회 안에 있는 자기와 사회 너머에 있는 자기 사이의 대화. 알려진 자기와
알려지지 않은 자기 사이의 대화. 그리고 이 대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후반부의 모든 날은 이 대화의 다른 페이지입니다. 이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는 보통 매우 조용하게 옵니다. 거대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새벽 잠에서 깨었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이 마음 한가운데에 떠올라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떤 노래를 듣다가 그 노래의 어떤 구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익숙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가족 사진을 보다가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그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 들어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 여정으로 끌어들이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기 배우자를 깨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을 깨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친구들을 깨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융은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시간에 깨어난다고. 다른 사람을 깨우려는 시도는 거의 언제나 실패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거리감을 만든다고. 한 사람이 자기 여정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 자기 자신을 깊이 마주하는 것,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여정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사적인 여정이며 동시에 가장 멀리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가장 깊이 자기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로소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어떤 시작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결론은 며칠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은 한 영상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은 어쩌면 영영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작은 이 한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작은 매우 작은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질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어떤 감정에 더 이상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어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융은 자신의 글들 가운데 한 곳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에 대해 매우 조용하게 적었습니다. 그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비극은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한 채 한 인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많은 것을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한 채로, 그것이 융이 본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통은 인생의 후반부의 어느 시점에서 한 사람이 멈추고 자기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시선이 돌려지는 순간을 누구도 다른 누구를 위해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강요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충고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안에서 그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그 순간을 위한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 누가 미리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한 번 일어나면 그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 주셨다면 마음 어딘가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영상이 답해 줄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칠 동안, 어쩌면 몇 주 동안, 어쩌면 몇 달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함께 있어야 하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들은 뒤에 가족 안에서 그것을 다시 꺼낼 수 없을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나눌 수 없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의 언어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다른 단계에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 어딘가에서 한 문장이 안에서 침묵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닿았다면 그 문장을 댓글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작은 돌 하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뒤따라오는 누군가가 여기에 누군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정이 사라지지 않은 부분과의 대화라는 이 여정이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문턱에 서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채널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침묵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로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매우 적은 사람이 함께 걸으려 하는 그 부분의 인생을 함께 통과하기 위해서 깨어남은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밤 한 걸음만큼 막 열렸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그 대화를 계속해 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